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경제TV 홍익 이주연입니다. 오늘도 수익을 말하다 8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께 5to5라는 단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다가 제가 하나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 5to5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플랫폼적인 그런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소액으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계속 해보시면서 손절가라든지 아니면 입절가에 대한 그런 범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기법입니다. 제가 제시해 드렸던 거는 어디까지나 가장 기본적이었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법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툴을 하나 제시해 드린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그동안 이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스윙 관점에, 그러니까 조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매매 방법을 갖다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난 시간 리뷰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지나가 볼 텐데요. 끝까지 여러분 잘 시청을 하신다면 오늘도 굉장히 좋은 팁들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리뷰, 테마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 그죠? 테마들은 서열이 나누어지고 테마주들 중에서는 상한가가 나와줘야지 그 테마들이 앞으로 강하게 좀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었죠.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 가는 게 아니라 그 같은 테마로 인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내에서 대장, 부대장, 3등, 4등, 5등 이렇게 나뉘는데 대장주가 상한가를 가는 게 하나가 나와줘야지 우리가 큰 그리고 강한 테마로서의 인정을 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종목들, 그 테마들을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의 대장은 1등주가 단기 과열 지정 예고라든지 아니면 경고를 먹게 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냥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경고가 붙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좀 찜찜해요, 매수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죽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부대장, 그러니까 그런 경고가 아직 먹기 전인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해서 제가 이제 지난 강의 시간 때는 설명 못 드렸는데, 기존에 단기 과열 지정 예고에서 단일가로 거래가 되는 종목들이 있죠. 단일가로 매매가 되고 그게 이제 3일 정도 단일가 매매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단일가 매매가 풀리는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든 급등이 나오든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거예요. 움직이는데 상승 초입에, 그러니까 평소에 거래량이 좀 잔잔했던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거래가 폭발할 경우에는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 대비해서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주가가 급등하거나 이런 조건을 가지고 단기 과열 지정 예고를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오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테마의 지속성이 재료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종목들이다 하면 이런 경우 단기 과열이 끝나고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는 이런 단기 과열 지정 예고 걸릴 일이 없겠죠. 한번 걸렸기 때문에 한참 올라가게 되면 정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과열이 걸린 부분들 때문에 이미 한번 예를 들어서 코로나 여러분들이 걸렸다, 그럼 면역이 생긴 것처럼 주식도 단기 과열 지정 예고 풀리고 나서 다시 급등을 하게 될 때는 다시 단기 과열 지정 예고는 걸리지 않습니다. 경고만 붙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대장과 부대장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종목이 하나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단기 과열 지정 예고에 장마치고 보통 공시가 나와요. 걸렸다. 그러면 이 종목 시간 외에서 빠지거든요. 그러면 2등주로 움직이던 부대장 같은 경우가 다음날 시세를 더 많이 주고,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걸린 종목은 다음날 시세를 조금 주다가 따라가는 흐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항상 기억해 두시고요. 3등주가 대장으로 또 등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번에 식량난 관련주들 이제 보게 되면
한 탑이 대장급으로 막 움직이다가 사조동화원이 다시 대장으로 등극을 했죠. 그러면서 한 탑은 조금 지지부진하고 그 이후에 세 번째로 항상 따라서 움직이던 대주산업 같은 경우가 대장으로 등극을 하면서 또 강하게 상한가를 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마 내에서의 순환매가 돌면서 대장, 부대장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문제는 뭐냐. 테마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 이렇게 큰 테마일수록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앞에 테마들이 막 급등을 해서 가니까 아이고 그러면 나 이게 좀 안 올라간 거 뭐 없을까 해가지고 조금 오른 거 관련 뭐 식료품 관련 예를 들어 식량 관련주다, 식량난 관련주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오른 종목들을 산단 말이에요. 아, 요거는 좀 덜 올랐으니까, 요거는 올랐다가 좀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 안 갑니다. 반등이 나오면 조금 올라주기는 해요. 그러나 그게 끝이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때는 짧은 반등 시세, 대장, 부대장들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막 달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때 여기서 조금 먹겠다 생각을 하고 공략을 한다라면 괜찮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저는 4등주, 5등주, 6등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테마주를 공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대장, 부대장, 3대장들은 30%, 60% 이렇게 올라가는데 4등주, 5등주, 6등주, 7등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3%, 6%, 7%, 많이 오르면 10% 올랐다가 그냥 죽어버리죠. 대장주가 한 5% 빠지거나 한 10% 정도 며칠 조정을 받으면 이건 다시 바닥권까지 내려와요. 아니면 바닥권을 아예 뚫고 내려가 버린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테마가 딱 만들어졌다. 오늘 지금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이런 거 관련주들이 상가 탁 터졌어요. 그러면 대장주, 부대장주, 3대장주가 있으면 그걸 딱 캡처해서 노란톡방에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급등한 거를 매매하라는 게 아니라 2등주 시세가 1등주를 따라가고 있다면 거기서 잠깐 짧게 뭐 2, 3%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엣지가 있다라면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런 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게 안 된다 하시면 다음 날 이 상한가 간 종목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세요. 상한가 갔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있는가 하면 눌림을 또 이렇게 주고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눌림을 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오이오 기법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들을 딱 관심 종목에 테마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대장급, 부대장급 3등 정도 이렇게 해서 보고요. 매일매일 대장이 또 새로운 큰 테마들은 새로운 테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종목이 관련주다 하고 쫙 올라가요. 상가 들어가면 결국 대장은 그 종목이 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들은 수시로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초반에 테마가 탄생한 시점에서 뭐 얼마 안 되는 시점까지는 대장주는 거의 대장 그 처음에 대장했던 종목이 계속해서 대장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부분 꼭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알고 있으셔야지 당하지 않는 겁니다. 아 나는 이 테마주를 샀는데 확 빠졌네. 알고 보니까 3등, 4등주를 들고 있으면 나중에 올라갈 때도 별로 세게 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복구할 가능성도 적고 그렇다는 부분들 알고 계시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주식은 백전백승은 없죠. 그래도 굉장히 확률 높은 매매를 하실 수 있고 내가 손실이 왜 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여러분들이 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 이렇게 손실을 난다는 것은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어떤 비용을 지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테마주를 매매하다 보면 역시 테마주는 하면 안 돼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서 결국 계좌는 시퍼렇게 멍들고 테마를 하면 깡통 찬다더라. 그 말이 맞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주는 제가 말씀드렸죠. 수익을 굉장히 단기간에 크게 줄 수 있고 상승세에 강한 종목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런 테마에 속하는 종목들을 잘 분석을 해서 공략을 하면 수익이 난다라는 건데 거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바로 대장급 위주로 매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테마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내가 어떤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테마는 상한가가 나와야 하고 상한가가 없으면 약하다. 아까 이야기 드렸죠. 자, 그리고 일정이 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리비안 관련주들 리비안 상장한다 하면 리비안 상장 전까지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고요. 싸이월드 오픈한다 하니까 싸이월드 관련주들이 언제 오픈한다더라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시세를 쫙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료의 지속성이 유지가 되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바닥권에서 3배 정도 이상 오른 종목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식이라는 게 정형화된 어떤 기준을 딱 잡아드리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파동으로 친다 하면 일렬 파동으로 뭐 5파 상승이 나오고 ABC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7파, 9파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엇 파동을 연구한 사람들 보면 이게 뭐 9파까지 있다, 7파까지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뭐 이런 기준들은 예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적용되는 부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엘리엇 파동이라고 저는 이제 그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생각을 하긴 하는데 3번의 파동이 나오면 일단 조심하자. 시세가 3번 정도 나오면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5-to-5 기법에 공략을 할 때는 첫 번째 파동에서의 눌림 이후 올라갈 때 공략하는 게 가장 좋더라라는 거 말씀드렸죠. 요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큰 시세를 내는 기법은 아니긴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공략할 때 제가 봤을 때 시세도 뭐 가장 세게 나오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이제 노리는 구간에서 시세 탄력이 강하게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바닥에서 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닥주는 안 좋습니다. 바닥주를 살려고 하면 시간을 엄청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 시간을 투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닥주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발 땅굴 파고 내려가면 손절하시고요. 추세가 상승으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무릎에서 사라라는 얘기가 바로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하라라는 거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뭐 궁금한데 사실 어디 물어볼 때 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부분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물어보실 때마다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공부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했던 거 공부하면서 이런 거 뭐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뭐 궁금한 게 있었는데 하는 것들 들어오셔갖고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릴 테고요.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면 모른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5-to-5 기법이 됐던 아니면 어떤 테마주가 됐던 이런 테마의 지속 가능 여부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이게 재료가 소멸이 됐는지 아니면 상승 추세에서 이제 하락 추세에 꺾여서 끝났는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갖고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테마주는 대략적으로 요 정도의 속성이 있다, 특징이 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놓고 테마주를 공략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발 진입 전에 여러분 손절을 갖다가 좀 세팅을 하세요.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런 뭐 돌파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해가지고 뭐 짧게 먹고 나오면 되는데 이런 데서 사요. 살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해 살 수 있어요. 더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안 가고 밀렸을 때는 손절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미리 해둬야 돼요. 내가 여기서 단타로 뭐 한 5%, 뭐 작게는 한 3% 이렇게 먹을 거라고 들어갔는데 손절은 뭐 안 해요. 10%, 15%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남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3% 먹으러 들어갔다 20%씩 깨지면 여러분들이 10번 중에 9번을 성공을 해도 결국 계좌는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 이런 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 내가 손절을
5% 손절을 할 수 있는데 아니면 10% 손절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종목들 10개를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서 뭐 사할 타자다 내가 4개 정도는 내가 예상한 대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거 올라가면 내가 뭐 한 20%씩 정도 수익을 낸다. 종목별로. 그러면 4개 합치면 뭐예요? 80%. 나머지 6개는 뭐예요? 5에서 10% 정도 하면 60. 자, 80, 60. 이기는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에 접근을 하셔야지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확률이 아무리 높아도요. 여러분들이 망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한 종목에 계속 몰빵을 하는 경우죠. 아, 나는 굉장히 확률이 높아. 9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수익이 난다. 그래서 90% 정도 승률이 있다. 내 기법은 90%의 승률이다. 아주 뭐 자신만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할 때마다 미수를 써요. 그러면 이 90% 확률 정말 대단한 건데 이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손실이 날 때 여러분들이 칼같이 손절을 할 수 있는 그게 만들어져 있을 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이거 분명히 90% 확률이니까 이번에 이거 조정 좀 주다가 올라올 텐데 조정 좀 주다 올라올 텐데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장이 좋았을 땐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물렸어요. 샀는데 꼭지에 샀는데 물렸어. 기다리니까 올라와서 수익을 줘요. 이런 경우도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지금은 하락장인데 지하실 끝까지 지구 코어까지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손절은 여러분들이 항상 매수 전에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배울 내용이 스윙이에요. 이 스윙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단기라는 거 있죠. 단기라는 건 시간이잖아요. 시간. 짧은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짧은 시간. 그래서 5일이라는 이 날짜에 시간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하는 그런 기법을 소개를 해드렸던 거고 2060 스윙 같은 경우는 21선과 60일선을 활용하는 스윙입니다. 말 그대로 매수해서 분할 매수를 해서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익도 좀 극대화시키고 하는 건데 일단 기간은 한 달에서 6개월 정도를 잡습니다. 한 달 이내가 될 수도 있고 뭐 급등이 나와서 갑자기 확 올라버리면 팔아야겠죠. 목표 수익을 20에서 한 40% 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좋고 추세가 안 꺾이고 상승 추세로 계속 올라간다. 정배열 상태로 계속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익이 40%에서 끝나지 않겠죠.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다. 근데 여기에는 일단 제가 시가총액 좀 무거운 종목들, 그러니까 제 기준에는 뭐 기본적으로 한 7천억, 뭐 1조 이상인 종목들 그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1조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좀 무거운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파동이 나오면 대략 한 40%에서 50% 정도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또 파동이 나오고 이제 그런 파동의 사이클들을 확인을 하고 제가 이제 목표 수익률을 잡아놓은 거고요.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당연한 소리가 될 수 있겠지만 분할 매수는 기본입니다. 분할 매수는 기본이고 1년 정도의 기간 및 가격 조정을 받은 종목이에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윙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시간을 좀 길게, 그러니까 주식을 오랜 기간 보유를 해야 돼요. 한 달이 됐던 6개월이 됐던 긴 시간을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유 기간 동안에 어떤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손실이 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 기반의 종목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테마주, 재료 매매, 재료가 뭐 이게 뭐 실적 기반인 종목들에 걸려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실적적인 부분은 망하나 안 망하나 정도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재료가
딱 붙어서 이 지금 시장에 돈이 이쪽 재료에 쏠리고 있어 라는 거를 공략하는 게 5to5고 앞에 우리가 배웠던 테마예요. 그렇다면 2060 스윙은 뭐냐? 이런 재료가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서 부각이 돼가지고 확 시세가 나오거나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실적을 기반으로 앞으로 산업 전망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에 좀 유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뭐 이랬던 종목들이 갑자기 뭐 어떤 테마가 불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이슈화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설명을 하기 전에 매매를 할 때요. 내가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이거 매매를 할 거야 라고 트레이딩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딱 접근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 종목은 기업 내용이 이렇고 저렇고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는 사람들이 전기차도 많이 탈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매수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 구분을 갖다 명확하게 하세요. 명확하게. 어떤 종목을 샀는데 물론 뭐 복선 깔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종목을 샀는데 여러분들이 단타로 오이오 기법으로 들어갔어요. 주가 상승이 쫙 나와주고 눌림이 나와가지고 울선 돌파가 딱 나오니까 샀습니다. 샀어요. 딱 음봉 조정 나와서 또 샀어요. 분할 매수를 딱 했어. 근데 아침에 갭이 팍 떨어져갖고 이렇게 밀려버렸네.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손절을 해야 되는데 뭘 하냐. 뉴스 찾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회사에 뭐 좋은 내용이 있나 없나. 뭐 자기 그 게시판에 들어가가지고 뭐 어떤 뭐 내려가는 이유가 뭔가. 내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는 거 제일 저는 좀 잘못된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가가 내려가는데 그냥 사람들이 많이 파니까 내려간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뭐 이유를 찾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살 거 아니라면 그런 거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기준을 잡아놓은 거 이탈하면 손절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업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분할 매수를 해서 어떤 기준을 잡고 그런 구간에서 돌림이 나올 때 다시 또 매수를 해서 끌고 가겠다. 기업 내용이 괜찮기 때문에 끌고 가겠다. 아니면 재료의 소멸이 아직은 지속 가능한 재료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처음부터 전략을 짜서 들어간 게 아니라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손절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런 종목들과 지금 배우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종목들과는 구분을 별개로 해라. 물론 2060 스윙에서도 손절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간 투자도 오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도 좀 크게 봐요. 그렇다면 이 변동폭을 갖다가 조금 더 넓게 보고 가져간다라고 해서 손절폭을 조금 깊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두시고 21선과 60인 이평선 부근에서 그러니까 이평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평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건데 정배열 초입에서의 급락은 매수 그리고 역배열 진입 시 반등은 매도 요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 이 2060 스윙 기법을 쓰기에는 아직 시간이 시장이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하락장이고 여전히 이런 뭐 좀 무거운 종목들이 쉽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이번 기회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고 만약 단기 트레이딩으로 집중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오이오를 계속 파보시고요. 나는 중장기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이 방법을 갖다가 일단 배워두시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질문들 해주시면 자세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배열 진입 시 반등 매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정배열로 이평선 우리 정배열, 역배열 배웠죠. 앞에서
정배열로 이평선들이 5, 20, 뭐 60, 120 이렇게 되는 걸 정배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해요. 이렇게 올선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급락이 나온다. 이럴 때 매수를 한다라는 거고요. 정배열일 때. 자, 역배열일 때는 반대로 주가가 뭐 121선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61선이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21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갖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여기서 팍 튀어 올라요, 갑자기. 이거는 매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배열 구간에서 사면 아예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요 하시다 보면 뭐 이런 구간들이 한 번씩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역배열 구간이다 싶을 때는 반등 시에는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지 저항을 확인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지지선 이탈 시 손절 그리고 10% 손실 시에는 손절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분할 매수를 하는데 분할 매수를 완료를 했어요. 이 종목을 어떤 특정한 종목을 진입을 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투자금의 10%의 비중을 삼성전자에 오늘부터 뭐 내릴 때마다 내가 매일마다 종가에 조금씩 사모으겠다 해가지고 10%를 딱 채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라가 주면 좋은데 올라가지 못하고 이 종목이 쭉 미끌려 내려와요. 그래갖고 마이너스 10%가 계좌에 딱 찍힙니다. 그러면 아이 삼성전자니까 뭐 기업 내용도 좋고 뭐 배당도 주는데 내가 이거 그냥 들고 가면 언젠가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기법 자체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식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져갈 거 주식 뭐 취미로 주식을 사서 모으실 거면 삼성전자나 우량주들을 사서 모으실 거면 뭐 차트고 기법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회사가 망하냐 안 망하냐 실적 나고 있냐 안 나냐 그래 그냥 계속 사 모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내가 이거 그냥 망하지 않을 기업이니 끝까지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채널을 돌리시고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이 손절 같은 거 명확하게 하고 내가 시간 투자를 하더라도 그 시간 투자에 대한 대가를 가지겠다 하시는 분들만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 도박을 뭐 운칠기삼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저는 주식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뭐 카드 게임 이런 것도 기술이 7이라고 생각하고요. 운이 3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이 3이다. 왜 운이 들어가냐? 주식 다 실력이지. 저는 실력이 맞다고 생각해요. 실력 좋으면 시드가 아무리 적어도 금방 불릴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수익 내면서 계좌가 우상향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운이 3이 들어가냐? 종목을 매수를 딱 했습니다. 차트도 정말 좋고 내가 그동안에 90%의 확률로 수익을 내는 기법이 있어가지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오고 정말 잘 벌고 있어요. 그래서 매번 살 때마다 몰빵을 했어요. 거의 뭐 안 될 확률은 적어요. 손절도 나는 안 될 마지막 10%를 생각해서 내가 산 가격에서 10%가 손실이 나면 무조건 계좌에 전체 계좌에 10%가 손실이 난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손절이야.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정말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좋은 테마 대장에 해서 매수를 딱 했는데 다음날 횡령 배임이 뜨면서 거래 정지가 시간에 딱 걸려버려요. 그래갖고 1년간 거래 정지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는 이 사람 기술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운이 작용한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횡령 배임이 뜰 거 누가 알겠어요? 회사 장부도 괜찮았는데.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운이 안 좋다라고, 운이 나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실적이 잘 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뭐 어저께 보니까 SGC 에너지라고 급락을 했던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매스라든지 발전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전에다가 전력을 팝니다. 그런데 이제 한전에서
뭐 LNG 가격, 그러니까 가장 그 가격이 비싼 가격대로 해서 1kg당 얼마 쳐줘가지고 이제 사주다 보니까 적자가 엄청나잖아요. 적자가 엄청나니까 정부에서 갑자기 S&P 제한을 해요. 상한선을 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발전소들이 한전에 팔던 거를 갖다가 이제 가격을 갖다가 다른 것들이 뭐 LNG 가격이 더 급등을 하더라도 못 올리도록 상한선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실적이 더 이상 증가되기 힘들겠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미리? 모르잖아요. 급락이 나왔어. 운이 나빴던 거예요, 이런 게. 갑자기 내가 90%의 확률로 수익을 내던 기법에 적용이 되는 종목이라서 샀는데 내일 갑자기 뭐 장마치고 공시가 딱 뜹니다. 유상증자. 일반 주주 대상.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운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뭐 기술 7에 운이 3이 작용을 하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 저점에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 나오는데 탈출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냥 그런 거 신경 쓰기 귀찮다면 손절을 날릴 수 있다. 손절. 이게 바로 이런 악재들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지금부터 강의를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시를 제가 뭐 삼성전자를 한번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같이 제가 이 드리는 기법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아까 전에 1년 정도 기간, 그러니까 긴 시간에 1년 정도의 긴 시간에 기간 조정을 거치든지 아니면 가격 조정이 급하게 내려온 그런 상황들에서 적용을 하시면 좋아요. 많이 내려온 종목이 올라갈 때에 적용이 되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삼성전자가 2020년도 초에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졌어요. 여기서 이평선들을 자 조금 우리가 활용할 이평선들만 딱 놓고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121선도 활용을 해요. 다만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는 21선과 61선만 보기 때문에 121선은 하나의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기준으로 쓸 수 있냐면 이게 121선을 써야 되냐면 자 여기가 21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61선이에요. 여기가 121선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61선이 아래에 있고 121선이 밑에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요? 역배열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 매수를 하느냐. 자, 삼성전자 같이 뭐 팬데믹으로 인해 갖고 이 가격 조정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급하게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21선이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주가가 21선 위로 이렇게 올라섰어요. 올라섰는데 요 61선, 21선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는 거 보이십니까? 노란색 선이 여기서 21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적으셔야 돼요. 요런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이평선들은 자연스럽게 정배열로 바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돌파했다고 산다 하면 뭐 여기서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날 급등하는 날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급등할 때 따라 붙는 게 아니에요. 이평선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든 거 말든가 신경 쓰지 말고 이평선이 돌파한 것만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략하는 구간은 21선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오는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61선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오는가를 기다리고 이 21선부터 61선까지의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손절은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분할 매수를 했는데 10% 이상 빠져버린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요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최대한 싸게 사면 좋겠죠. 근데 10%가 빠진다. 그러면 손절입니다.
아니면 뭐 정말 괜찮은 기업이다 하면 뭐 제가 아까 지지 저항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구간들을 이탈하는 그런 지지 라인들을 이탈하는 위치에서는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1선이 요 61선과 121선이 요 지금 61선 밑에 있고 121선 위에 있잖아요. 요 상황에서 21선이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요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니까 따라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61선과 121선 사이에 들어온 상태. 거기서 최저점이 61선과 121선 요 이평선들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가져간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정배열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20선이 결국은 121선도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우상향 흐름들을 타고 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했어요. 여기가 이제 6월 뭐 한 초순쯤 되네요. 한 달 정도 가져가면 수익을 보겠죠. 한 석 달 정도 가져가면 수익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우상향 흐름으로 이렇게 정배열로 완전히 20선, 60선, 120선이 딱 바뀌고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배열로 쭉 가게 되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스윙으로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 목표한 가격대가 있다 하면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일단 내가 매수를 잘했기 때문에 수익권 들어가게 되면 추세대로 그 다음엔 가는 겁니다. 이런 정배열 구간에서 급락이 나온다? 이런 거는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또 뭐 괜찮은 종목들이 있나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뭐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이런 거 볼게요. 뭐 모든 종목들이 다 여기에 부합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겠죠, 당연히. 근데 대부분 기간 조정을 좀 길게 거친 종목들. 그러니까 한 1년간의 조정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흐름들이 다 나와요. 제가 여기서 선 차트로 여러분들께 자, 여기 선 차트가 어디 갔지? 종가선 차트. 자, 선 차트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봐보세요. 왜 21선이 61선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 길게 봐야 되는지. 자, 여기서 빨간색은 주가입니다.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시총이 뭐 한 1조 넘어가죠. 그렇죠? 자, 보시면 21선이 이렇게 이제 여기서 보면 제가 첫 강 때 여러분들께 역배열과 정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스윙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에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간이 아닐 수가 있으면 손절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61선과 121선이 데드가 나게 되면 역배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주가는 뭐 많이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배열로 바뀔 거다.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주가가 상승을 해서 121선 위에서 계속 움직여줘야지 61선 따라 올라오면서 골든 나오고 정배열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만들어지는 상황이 바로 21선이 61선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고 밀려버리는 상황들도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때는 보면 기간 조정이 뭐 1년도 안 됐을 뿐더러 역배열로 진입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잖아요. 역배열로 진입한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오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매도. 그죠? 자, 정배열 초입으로 이렇게 바뀌어갖고 주가가 121선 위에 올라와 있다가 아래로 급락이 나와요. 매수. 왜? 단기간에 다시 올라가면 이동평균선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하시고, 자,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21선이 61선을 돌파하고 나니까 주가가 상승 추세로 쭉 갑니다. 이거는 뭐 제약바이오라서 조금 그렇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겠노? LG 화학을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좀 대형주들, 시총이 좀 크고 무거운 종목들, 이런 것들이 바닥권에서 돌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때 좀 잘 맞아 떨어져요. 지금 보시면 요게 2015년도, 뭐 17년도 쭉 내려왔죠. 보면 대략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 12월 달이에요. 12월 달인데 보시면
대략 1년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죠? 1년 정도의 이렇게 기간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거친 거죠. 시간이 이만큼 조정을 거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1선이 뭐 이런 데서도 한번 올라가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121선 이격, 그 다음에 61선 이격이 이렇게 좁아진 상태에서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돌파를 하고 121선도 돌파하고. 그런데 이렇게 돌파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기 위해서는 121선 위로 주가가 올라와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 이렇게 돼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찾아두시고 이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골든이 나왔는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주가가 위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때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요때도 봐봐요. 요때는 뭐 밑에 있으니까 볼 필요가 없고 요 위에 구간에 자 이렇게 만들어진 구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61선 위로 121선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격이 별로 크지 않고 해서 요 20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 또 요 60선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저점을 깨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점을 깨게 되면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10% 하락이 나왔을 때 10% 하락이 나왔을 때는 일단 손절로 대응을 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뭐 이런 구간들 21선이 돌파하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여기 돌파를 하네. 그리고 어떻게 한다? 20선 부근의 주가가 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결국 매수해야 되는 자리는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산 자리는 20선 부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이렇게 그냥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가져가는데 내가 매수한 21선 자리 아래로 내려오게 두시면 안 되겠죠. 수익이 났는데 손실권으로 가게 두면 안 되죠. 그래서 기준은 내가 매수한 자리가 기준이 일단 된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상승 흐름을 그대로 쭉 타고 올라가면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61선과 121선을 활용을 하는 건데 보시면 지금처럼 완전히 정배열 구간으로 진입을 해 있는 상황에서 21선이 61선을 데드시켰다가 다시 골든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고 이게 주가와 이 이평선 간 이격이 막 크게 벌어져 있으면 일단 사지 마시고요. 주가와 이동평균선 21선 부근에 그렇게 크게 벌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 매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이후에 20선 부근에서 뭐 한 3차례 정도 이렇게 나눠서 분할로 매수를 하시고 끌고 가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정배열로 돼 있을 때는 내려올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거고 역배열로 돼 있을 때 보면 자, 이게 역배열 구간입니다. 역배열로 이제 한참 올라온 종목이 역배열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간에서도 보면 21선이 61선을 돌파하고 이렇게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이거 121선 구간 돌파했고 여기서부터 다시 정배열로 바뀌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매수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10% 손절 아니면 전저점 이탈 이런 거 이제 손절을 잡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거는 매도 관점이지 매수 관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거. 역배열에서 21선이 61선을 돌파하는 거는 사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다 하면 여러분들이 매도로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하든지 간에 사실 어디서 매수를 하든지 간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세요. 자, 지지와 저항을 말하면 지금 올랐다 내렸다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구간 내려왔을 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21선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구간이다. 당연히 매수 구간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
이런 지지와 저항으로 내가 매수를 했는데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손절은 이런 변곡점 구간들을 이탈하는 시점이 나오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이렇게 지지를 하던 그런 구간들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손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이렇게 빠지다가 저점을 잡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여기가 앞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니까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해볼래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런 구간 이탈할 때는 바로 손절을 해야 돼요. 왜? 이 가격은 지지했던 가격이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에서 지지가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지지 구간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냥 손절을 하는 거고 여기서 반등 주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수익을 챙기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서 봐야 되는데 이제 예시를 하나 했는데 이미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제가 요거 관련된 예시를 갖다가 몇 개 더 준비를 해서 이번 강의 시간 리뷰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내용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스윙을 하는 스윙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했는데 스윙 매매는 오늘 뭐 분할 매수를 하는 게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매수를 해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21선에 도달을 했다가 매수를 분할로 2, 3일 하고 다시 61선까지 조정이 나온다 하면 61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점의 구간을 지지를 못 해주고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때는 손절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제가 뭐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로 한다던가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0082로 2주현 이렇게 보내시면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서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내드리고 공지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간 테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시간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가 뭐 더 많은 이야기를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좀 못 드려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씩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개인 방송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신다면 제가 좀 더 다양하고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서울경제TV의 수익을 말하다 여러분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